살아가다 보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죠.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보고자 세 명의 남자가 모여 풀어가는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가 발전. 이게 하루하루가 갈수록 점점 더 숙달되어가는 자가발전 멤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썼는데 네네. 말 같지도 않으라는 말을 네. 들을 때마다 약간 오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빼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장수 같아졌는데 오늘은.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디자이너 어망드입니다. 바뀌었나 봐요. 저 이거 계속 몇 주째 계속 바꿔서 얘기하고 그래요? 있었는데 몰랐어요. 네. 남 얘기는 안 들어줘. 뭐내 직군도 아닌데 뭐. 뭐 좋습니다. 좋습니다가 말 입버릇이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편집하다가. 맞아. 네, 제 습관이더라. 고쳐보도록 좋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고요. 네. 이거 어디 손석희 같이. 좋습니다. 손석희처럼 잘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음. 자가발전 10화 반갑습니다. 이번 반갑습니다. 주는 탕진잼 해외 편이죠. 네. 지난주 탕진잼 국내 편을 끝내고 여기 저 아흔드 씨랑 긍정 씨랑 해외 여행을 다녀왔어요. 네. 여행기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홍콩을 이번이 두 번째고 네네. 그 긍정이는 홍콩 이번이 첫 번째 처음. 이제- 뭔가 그 두 번째 가는 사람을 가이드 삼아서 이렇게 따라서 간 네. 케이스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가본 건 세 번인데 네. 기억이 안 나요. 그 어릴 때 간 거라. 그래서 아무튼 제가 실질적으로 기억이 나는 여행은 두 번인데. 뭐 하고 왔어요 가서? 긍정 씨 말해봐요. 뭐 하고 왔어요? 저 애플워치 사왔어요. 탕진하고 왔네. 제대로 탕진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7, 8 여행기 때부터 여행기 참조해서 여행에 대해 준비하고 네. 사진편에서 배워가지고 김영준 씨한테 사진 공부해서 사진도 찍으려고 준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탕진 국내 편까지만 아쉽게 제대로 다 듣고, 하고 왔어요. 또 탕진까지 하고 왔네요. 예. 애플워치 말고 또 탕진한 건 없어요? 쓰레기를 좀 사왔습니다. 아니 어떤 쓰레기? 그 홍콩에 네. 그 몽콕 시장이라는 야시장을 가면 네네네. 어 야시장은 먹는 거 파는 곳 아닌가? 근데 약간? 거기는 밤에 열리는데 잡동사니들을 팔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쓸만한 잡동사니들. 꼭 규정이 꼭 잡동사니여야 네, 되는군요. 잡동사니들. 먹을 아, 거만 안 진짜요? 되나 봐요. 네, 먹을 거는 거의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먹을 건 거의 없고. 잡동사니를 파는 그 야시장이요? 온갖 가품 잡동산이 있죠. 네네. 정품이 아닌 가품들. 네, 네. 가품들. 거기가 제가 그 긍정이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잡동사니들. 그러니까 그치. 세상 어딘가에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근데 꼭 제가 나중에 그 물건을 쓸 일이 생겨요. 그게 어디 있어요? 잡동사니인데. 잡동사니인데 꼭 나중에 야 그거 좀 줘봐 나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잠깐만 물건들 좀 빌려줘봐 같은 느낌으로. 내 소유의 물건이긴 싫지만 언젠가 네네. 필요한 것들 그쵸.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내 돈 거기 내고는 가면- 절대 때려 죽여도 사고 싶진 않지만. 유비무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아니 근데 그런 걸 파는 데를 데려갔는데 네. 자기는 안 살 거래요. 네네네. 그래서 현금도 조금만 챙겨갔단 말이에요. 거의 현금밖에 안 그치. 되는데 한번밖에 안 될 테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근데 오 이러더니 와 대박 이런 데가 있어 이러더니 그거 있죠. 혹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나요? 네, 뭐 봤어요. 그거 블록처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네네. 거기에 나오는 네. 칼을 두 개. 저희 일정 센치 이상 칼은 원래 국내 반입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잡혔어요 공항에서? 도검류는 내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랬는데 제가 이번 주 블로그에 네. 그 사진 한번 찍어서 올려서 또 올려볼게요. 인증샷을 올려줘야겠네요. 굉장히 멋집니다, 여러분. 네. 뭐 탕진잼을 하고 왔으니까 탕진하고 왔는데 건강을 또 탕진하고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긍정 씨가. 몸이 좀 갑자기 안 좋아서. 슬퍼지는데 이거 배경음악 깔아주세요. 홍콩 갔다가 감기 걸려오면은 사실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마 이거 연락이 뭐 와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낙타 만지고 온 급이야. 그러니까. 근데 어. 여기 작은 독방에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 거는 아니지? 방송에서 이런 거 말해도 되는 건가요? CDG에서 연락 와. 이제 제 생각에 저희가 만약에 11화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여러분 뭐 아쉽게도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네. 죽은 거예요, 다. 레스트 인 피스. 아니 뭐 죽는다기보다는 그냥 병원에 셋이 누워 있겠지. 뭘 크게 아픈 거지 뭐. 아니 그거 당할 수도 있잖아요. 못 나가게 이렇게 자가격리? 감금 처리. 자가 격리요? 발전을 못하고 격리당했어. 그럼 뭐 방 안에서 SOS급으로 해서 이렇게 저기 해서 보내야지 뭐. 저는 네. 갔는데 카드가 안 돼가지고 진짜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저는.
여행을 왜 간 거예요 도대체? 원래 근데 홍콩 여행은 쇼핑이 반이래잖아요. 거의. 쇼핑이 아, 많이 그래요? 네. 저분은 긍정 씨는 쇼핑하시고 네네네. 또 저녁에 또 야경 보고 먹을 것 좀 많이 먹고 오시지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맥도날드. 그지? 원래 그 전 세계 어딜 가나 여행을 가면 맥도날드, 스타벅스 한 번씩 꼭 가봐야 되는. 아니 거기 가면 햄버거가 뜨끈뜨끈하게 나오더라고요. 맥도날드가. 원래 뜨겁잖아요, 뭐. 아 근데 우리나라 맥도날드보다 좀 격정적으로 성의 있게 만들어서 뭐 막 입만 대면 딜 뻔하고 이게 뭐야? 아 그리고 진짜 웃긴 사람이 어떤 아줌마가 막 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있잖아. 네. 그 한 반입 먹고 맛 없다고 환불해달라고. 홍콩도 대륙이죠. 그렇죠. 대륙의 그렇죠. 중국의 중국 일부죠. 적이죠. 네 자치령이죠. 역시 뭐 멋진 곳입니다. 네, 저는 중국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한 잡동사니 같은 거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그런 거 좋아하세요?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따가 또 네. 그런 거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좋아요. 오늘 해외 얘기로 왔는데 지난번에 9화 때 마지막에 딱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현대인들은 우리가 대충 마무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 최근까지는 무조건 남이 하면 조금 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이 하는 좋은 거는 나도 경험해봐야 되고 이런 풍조였다가 최근엔 좀 더 한 단계 더해서 기왕이면 남이 하는 것보다 나만의 개성이 있는 거 혹은 남이 하는 걸 한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가격이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찾아 하는 소비로 바뀔 것이다라고 그냥 뭐 좋게 얘기하면은 아니 네. 좋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 그냥 그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 사람들이 점점 이제 똑똑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머리 좋은 소비를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머리 좋은 소비를 하는 긍정 씨가 예. 그걸 사왔습니다. 네,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고요. 어떤 머리 좋은 긍정 씨가 뭘 사왔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걸 왜 사와? 엄청난 걸 사왔나 보지. 그게 가방에 안 들어가서 들고 왔는데 공항에서 잡히는 거 아니야? 홍콩 사람들의 시선을 다 받았어. 그 뭐야 약간 그 해외 쪽에 약간 매니악한 그 일본에서 오타쿠라고 하는 그 미국 쪽 오타쿠 형님들 보면은 네네. 예, 시선 안 신경 안 쓰고 막 큰 스타워즈 요다 티 그려진 거 막 이런 거 입고 다니고 요다 가방 메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 양덕. 네,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네. 아, 뭐 블로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돌아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9화를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네. 이 우리가 해외 편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이미 그런 소비를 하는 최근에 들기 전에 네. 이미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는 그런 거 전용 쇼핑몰들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지난 9화 마지막에 얘기했던 뭐 29cm나 펀샵. 아니면 펀샵 같은 것들이 이미 해외에는 아주 인터넷 초창기부터 있던 사이트들도 있었고 예.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와서야 인터넷도 잘 되고 또 번역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고 배송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요즘 들어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아까 말한 그 똑똑한 소비층들이 네. 왜 해외 구매로 돌린다고 지금 방금 내가 정의를 했지만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각자? 긍정 씨 먼저 한마디 해볼까요? 해외 구매하는 건 뭐 쉽죠. 국내에 안 파니까 외국에서 사는 거 아닐까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1차원적인 생각들이 저는 더 좀 단순하게 가서 네네. 싸니까. 그치. 어. 사실 그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불꽃을 좀 터트린 맞아요. 거죠. 그 전까지도 해외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네. 긍정 씨 말대로 그 전에는 그런 거였죠. 막연히 그냥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해외 구매는 뭔가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될 것 같고 물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없는 거니까. 못 구하니까. 네, 절대 없는 것들은 이미 매니아들은 해외 어떻게 해서든 손을 벌쳐서 구했었단 그렇죠. 말이죠. 네. 뭐 그런 거 구매하신 기억 있으세요? 긍정 씨는 없죠? 저는 처음 네. 해외 구매한 게 네, 뭐였었어요? 음반을 샀는데, 아 진짜요? 네, 그건 똑똑히 기억해야 돼. 20살 넘어서 샀는데, 오. 네, 뭐 그걸 샀어요? 네? 뭐 무슨 샀어요? 음반이었어요? 영상 들어있는 그런 거 아니죠? 아니. 불법이에요 그거. 제가 들려오면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 네네. 음반을 샀거든요. 아, 국내에는 정식으로 발매가 안 돼서 네. 요즘은 근데 그런 거 네이버 뮤직 같은 데서 다 들어오잖아. 이제 요즘 점점 더 그 인프라가 넓어지면서 그쵸. 들어오는데 괜히 샀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겠지. 아니야, 근데 나는 그걸 처음 사고 나서 굉장히 가슴 벅차면서 내 손에 들려 있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글로벌한 사람이다 아, 이러고 그렇지. 너희들은 이걸 못 구하겠지만 약간 그런 만족을 느꼈죠. 아 혹시 그 올라퍼 하는 애 알지? 아니에요. 또 나왔어. 이 찾아본다 이제 검색어 올라가겠네. 밴드처럼 네, 아망드는요. 뭐 저는 최초로 샀던 거. 제가 해외 구매 처음 했던 게 네. 아이패드 1.
아이패드 1을 샀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그때 없었기 때문에. 네, 산 거였어요. 제가 아이패드 키노트 보고 네. 저걸 누가 사? 저런 거는 망할 거다. 애플이 처음 하는 저런 거는 그쵸. 분명히 100% 아이폰보다 망한다. 커진 것뿐이잖아. 쓸모 없을 거다 했는데 이제 예약 구매를 걸고 제가 그걸 하는 법을 찾아서 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때 당시 아망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네, 산 거네요. 그럼 그렇죠. 긍정 씨는 언제쯤이었어요? 몇 년 전쯤? 비슷했을 걸요?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해외편을 많이 기다린다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네네. 저는 최초로 해외 구매한 게 우리나라의 그 ADSL 시절이었었어요. 와, 뭐 되게 샀어요? 옛날인데. 뭐 그때 샀어요? 일본 쪽에 이제 미국까지는 손을 못 뻗치고 일본. 일본 쪽에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왜 여기까지만 잘 해요? 들었습니다. 그거 갖고 오면 불법입니다. 그런 것들. 네. 아니 다운로드 속도보다 사는 게 빠르니까. 그때 다운로드 하면 50KB 나왔었어요. 50KB. 그리고 모뎀으로 다운받아서 모뎀 전화비를 내는 것보다 그러면 탕진하지. 전화비를 내는 것보다 잠깐 인터넷 들어가서 사오는 게 뭐 농담이고 아무튼 게임들을 일본 우리나라에서 게임이요? 게임을 좀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그거 불법 있어요. 아니에요? 뭐 불법은 아닙니다. 12세 이용가였으니까요. 아, 12세였어요. 네네네. 뭐 좋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걸 구매하고 그때는 뭐 한 달 가까이 걸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일본 거기 판매자가 정식 판매자가 아니고 왜 혹시 그 민간인이 그냥 자기 쓰던 거를 판 거예요 중고로. 네네. 근데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배송을 이렇게 해달라라고 해서 해외 배송을 받았는데 방금 뭐 할아버지가 잠깐 오셨던 것 같은데 어디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 죄송합니다. 아프면 집에 가라 하지 많이 말고. 많이 아프신가 봐요. 뭐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얘기해본 것처럼 시작은 그리고 옛날에는 긍정 씨 말대로 희귀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든 비싸도 불구하고 샀던 거였어요. 예. 근데 요즘 뭐 해외 구매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싸기 때문에 다 걸로 간다라는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현대인들이 해외 구매로 많이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망드는 이유- 계속 그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단 하나 네. 그냥 세 글자로 싸니까. 결국은 쌌기 예전에 희귀했던 거는 요즘 못 구할 리가 없죠. 우리나라 인프라가 너무 잘 돼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못 구하는 것들이 있죠. 아까 있긴 뭐 있죠. 긍정이가 말했던 네. 것처럼 뭐 음반 같은 거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못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네. 요즘 들어 요즘 해외 구매가 들어서는- 뜨는 이유는 네네. 월등히 이제 국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구매하면은 네. 뭐 반값 이상으로 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뜬 이유는 그 싸니까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게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도 한번 찾아보자라고 맞아요. 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싼 거예요 이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넘어가는 거고 물론 저희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희귀한 거를 찾는 수요도 여전히 있지만은 네. 저희는 이제 이번 10화의 컨셉을 주요 소비층으로 잡고 있는 거니만큼 9화 10화를 잡고 있는 거니만큼 이번 대화 그 주제에서는 저렴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을 위주로 좀 얘기를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1부 때는 이제 대략적으로 해외 구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1부 때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소비층이 바뀌기 전에 희귀하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양질의 저렴한 걸 사기 전에 이미 뭐 미국 쪽이나 일본 쪽은 시작을 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인터넷 판매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예. 그런 서비스들을 좀 짚어보고요. 2부 때는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뭐 문제점이나 그리고 그 문제점을 대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조금만 돈벌이가 될 것 같으면 바로 사업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시작한 그 2부 때 나올 얘기는 이제 배송 대행이나 구매를 대행해주는 그리고 법률적인 것들을 대행해주는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1부는 아망드 씨가 준비를 하셨는데 네. 뭐 어떤 서비스로 먼저 운을 떼시겠어요? 그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을 때 네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이 어디였죠? 인터파크였죠. 네. 인터파크가 95년에 열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94년에 미국에서 열린 이제 인터넷 서점, 인터파크와 같이 인터넷 서점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말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줄래? 인터넷 서점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재미없는 퀴즈잖아. 네. 네, 교보문고. 이제 아마존이 인터넷 서점이었나 보군요. 네,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어. 인터파크랑 같이. 그래서 뭐 지금도 그 아마존 하면 네네. 그 킨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서점 전자책을 전자책을 사는 파는
회사로도 유지하고 있죠. 네. 예. 어떻게 보면 기업 아이덴티티니까 일부러 안 버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나중에 전자책 특집을 한번 마련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맞아요. 그런 뭐 자기네들의 본질을 잃지 않고 계속 그런 쪽으로 밀고 가고 있는데 네. 지금은 뭐 책은 당연히 팔고 있고 뭐 네. DVD 뭐 그다음에 가전제품 없는 거를 찾는 게 주방기구. 조금 더 힘들죠. 그렇죠. 아마존에서는. 네, 다 팔죠, 다 팔아. 네. 네, 완전 다 팔고 근데 이제 아마존이 물건을 직접 파는 형태 그러니까 쇼핑몰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오픈마켓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구조는 아니고 네. 아마존이 직접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어떻게 보면 아마존의 행보를 사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네네. 하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따라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따라해서 우리나라에 좀 현지화를 해서 잘 만들었었죠. 네네. 네. 초창기에는 그랬었지만 지금 좀 아쉬운데. 근데 예. 이게 네. 인터넷 서점에서 쇼핑몰로 넘어가는 시기랑 네네. 인터파크가 인터넷 서점에서 쇼핑몰로 넘어가는 시기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어. 그 롤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고 벤치마킹해서 보고 네네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그렇게 느끼는 점들이 판매하는 물건들의 확대도 그렇고 네네. 그 인터파크도 아마존이 킨들을 만들 때쯤 해서 인터파크도 이상한 뭐 책 보는 거 만들었더라고. 뭐지? 뭐 있어. 비스켓인가 너무 뭐 많아요. 맞아 비스킷. 그냥 뭐 어쨌든 이건 전자책 얘기를 할 때 또 다시 다루겠지만은 네네. 어쨌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네요. 94년도에 아마존 출범, 95년도에 인터파크 출범. 예. 그러니까 엄청 네. 빠르게 그 행보로 바로 쫓아간 거예요. 그걸 보고. 사실 그때 가능성은? 굉장히 우리나라 현지화를 잘해서 타겟층을 잘 노렸다면은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아마존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그게 아마 네. 미국이랑 국내랑 소비자 그 행태가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그대로 가져왔더니 안 맞는 내 것 생각에는 때문에. 액티브엑스 때문에 그래. 액티브엑스 그럴 수도 때문에. 있죠. 네. 그래갖고 따라갔으면 액티브엑스도 없이 지금 결제하고 있었을 수도 맞는 있지. 말이지. 뭐 돌아와서요. 아마존 얘기로 돌아와서. 네, 저는 근데 이거 약간 아망드 말에 궁금한 게 있는 게 제가 아마존에서 많이 사는데 네. 해외 그 입점해 있는 업체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입점을 받는 게 업체들이 있는데 네네. 대신 그 아마존에서 그 심사를 우리나라 오픈마켓처럼 이렇게 내가 들쑥날쑥 할 수가 없고 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아마존에서 철저하게 인증된 심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업들만 들어온다는 거죠. 아마존이 되게 똑똑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들어가는 업체들이 심사를 하는 이유 중에 자기들이 케어하지 못하는 범주에 있는 것들을 주로 먼저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구류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뭐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유럽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 문구류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그렇지.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유럽에 문구류를 파는 체인을 입점을 시켜요. 그럼 유럽에서 구매를 하려고 뜨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문구류를 구매하면 싸고 빨리 오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구매하면 미국 아마존에서 보내주는 거고. 그렇죠. 유럽에 있는 사람이 문구류를 검색해서 하면 거기 밑에 이거는 아마존이 뭐 보증하는 어디 유럽에 있는 어느 샵에서 팝니다. 판매처는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 맞아. 그래서 배송 시간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의 이미지, 우리는 배송이 빠르고 뭐든지 구매할 수 있어, 쉽게 구매할 수 있어를 유지하려고 입점을 시키는 거죠. 아마존이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근영이가 말해줬던 것처럼 아마존에서 안 파는 걸 찾기 어렵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금 은 실장 얘기해주신 것처럼 네. 자기네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다 커버를 하는 이유가 얘네는 진짜 사용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거를 네네. 뭐든지 팔고 싶어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 로고를 보면 네. 아마존 로고가 이렇게 있는데 아마존에 A랑 Z가 있잖아요. 네네. A랑 Z에서 이렇게 웃는 표시로 되어 있으면서 화살표로 돼 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맞아요. A부터 G까지 다 우리가 팔겠다 오. 이런 의미로 로고를 만든 거래요. 또 방송 슈퍼만은 처음으로 디자이너스러운 얘기를 또 한번 했네. 뜬금없이 갑자기 디자인 얘기를 또 했네. 멋있어. 그래가지고 얘네가 자기네들의 그런 네. 철학을 보일 수 있는 거고 또 재밌는 게 그 물건들을 네네. 얘네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쇼핑몰들은 백화점이 가장 보편적이죠. 이런 그쵸. 다 물건을 갖고 물건을 판매하는- 보관한 다음 네. 판매하는 게 그러면 아마존은 네. 이거를 전부 다 자동화를 했어요. 사람이 분리를 안 한다는 네, 거죠. 사람이 그 분리를 안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네. 로봇이 갑니다. 네. 로봇이 딱 라인을 타고 계속 그 물류 창고를 타고 들어가서 네. 몇 층에 있는 것걸 딱 꺼내서 네. 다시 들어와서 분류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예스24가 비슷한 걸 갖고 있는데 네네. 뭐 아무튼 스케일은 훨씬 작겠죠. 스케일은 작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아마존은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통해서 이제
더 빠르고 그리고 네. 많은 양의 물량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들은 아마존을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사용자들이 네. 아마존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네. 우리가 G마켓을 구매할 때 G마켓 어떨 때 구매하세요? G마켓을 구매할 때 생필품을 네. 구매하는 경우보다 네네. 뭐 그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산다거나 네네. 그럴 때도 G마켓 찾아보시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싼 거 먼저 찾아봐야 될 때. 네. 그 검색을 해보죠 G마켓을. 근데 미국 그 아마존이 구축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네네. 뭐든지 빠르게 했기 때문에 네. 생필품 그러니까 음. 이마트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아마존을 먼저 생각해 만드는 게 얘네들의 목표예요. 궁극적인 목표군요. 궁극적인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 미국으로 치자면 코스트코나 이런 집 근처에 있는 마트를 보다 아마존을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게 월마트 이런 거. 네. 근데 실제로도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다 보면은 그런 부분부터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엄청 큰 물건까지도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TV도 팔고. 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보통 개발이나 IT 쪽에서 집단지성을 얘기할 때 네네. 예. 아마존을 되게 먼저 끄집어내 맞아요. 큰 예로 든단 말이에요. 네. 집단지성이 뭔가요, 긍정 씨? 그 어떤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네.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여러 그렇지. 사람의 지성을 이용해 어떤 지식을 의미 활용하는 있는, 거죠. 네, 가치를 그렇죠.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 뭐야 감기 걸려가지고 뇌가 푸석푸석해졌나 검사차 한번 물어봤었어. 그 집단지성 얘기할 때 왜 아마존을 얘기하는가라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아마존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상하게 지금 문득 생각나는 건데 오픈마켓들 후기를 남길 때 네. 진짜 화가 나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남긴단 말이에요. 후기가 없으면 좋은 제품이야. 네, 후기가 없으면 후기가 있는데 그냥 그 자동 후기 있잖아요. 잘 받았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걔네 자동 후기가 많으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걸 정말 잘 보여주는 맞아요. 얘가 우리나라 G마켓이나 옥션이죠. 후기가 막 별 한 개에 욕이 막 왕창 써 있어.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제품인 거예요. 맞아요. 택배 회사 검색해 보시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지간히 안 좋지 않는 이상은 글쓰기를 누르잖아. 프리미엄 상품평을 쓰겠습니다라고. 근데 저 같아도 그러는데 이게 해외 구매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좀 충격적인 게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좋으면 좋을수록 더 열과 성을 다해서 물론 싫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쓰지만은 리뷰를 쓰죠. 네 거기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써놓더라고요. 네. 뭐 어떤 부분에 어디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조립이 좀 조악하고 뭐가 어렵다 혹은 맛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써 있으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아마존이 물건을 일반 고객들한테 노출하는 지표 같은 걸로 만들어 쓰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뭐 아망드도 조사를 했겠지만은 네. 사용자들이 내가 회원가입을 보통 우리나라 회원가입을 하면은 이제 상품들을 추천을 막 해주거나 메일을 보내주거나 이러잖아요. 네. 예. 근데 아망드라네. 미안합니다. 아마존. 아마존은 아짜라서 그래 둘 다. 이름 바꿔. 아마존은 회원가입을 안 해도 내가 몇 번 들어가서 깨짝거린 그것만 있으면은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네네.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개 사료를 봤어요. 네. 개 사료를 아마존에서 봤는데 그 후에 안 사고 그냥 넘어갔어. 네. 그럼 다음에 아마존에 들어갔을 때 너 왜 저번에 게 사료 봤지? 이런 게 사료는 어때? 네, 라고 계속 맞아요. 추천을 해줘요. 그쵸. 그런데 이게 쿠키라는 걸로 제작이 되는데 이제 예. 쿠키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헨젤과 그레텔 보면 네. 그 쿠키 버리고. 걔네가 쿠키 버리면서 네.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기록이에요. 네, 사용자들이 사람이 흘리고 다닌 흔적들이죠. 인터넷상 기록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네. 내가 어떤 기록을 봤다는 걸 이제 아마존이 보고 네. 이제 너 게 사료 봤지? 게 사료는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네. 이런 것도 괜찮아. 네. 싸. 네. 이걸 사. 이렇게 메인이 들어가자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이제 요즘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아마존뿐만 아니고 그쵸. 다른 다른 쇼핑몰도 쇼핑몰들도. 우리나라 네. G마켓 뭐 이런 데서 다 쓰고 있고 네네. 여행편에서 우리가 쿠키를 지우고 보라고 했던 이유도 이걸로 가격을 고정시켜 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는 거에 거의 최초가 이제 아마존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물류창고도 로봇화 시켜버리고 음. 아까 말했듯이 사용자 후기들도 사용자는 별 생각 없이 후기를 남기고 있지만 그걸 전부 다 모아서 제가 저번에 옛날 옛적에 이제 경영 공부한다고 봤을 때 그 아마존의 얘기가 나왔던 게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
어떤 식료품을 샀는데 네덜란드 쪽 사람들, 유럽 쪽, 북유럽 쪽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은 식료품이면은 네네. 그 쿠키를 이용해서 북유럽 쪽 사람들한테 그걸 안 보여줘요. 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일반적인 쇼핑몰이나 여행사들이 야 너 이거 봤었으니까 이걸 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 사람의 살고 있는 지역이나 그 사람의 뭐 결혼 유무, 기존에 검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랑 같이 해서 그 다른 후기를 남긴 사람들도 그 쿠키가 저장돼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상대 대조해가지고 한 번 싫다고 한 사람들한테는 애당초 그 물건을 추천 안 노출시켜주지 하죠. 않아요. 네. 물론 검색하면 나오겠지만은 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똑똑하게 되어 있는 네, 거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진짜 빨리 도입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존이 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이따가도 소개시켜 드릴 거지만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거 뭐 그런 빅데이터나 집단 지성이나 이런 네. 것들이 이슈화 될 때마다 바로바로 상품화 시켜서 그쵸. 자기네 서비스에 적용을 시켜요.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갖고 똑같이 다 적용을 시켜놓으니까. 우리 그 앱스토어에서 검색할 때 네,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받을 때 아이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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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기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 다운받아지죠. 네, 네, 네. 이거를 애플이 아마존에서 특허 비용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요? 아, 아마존이 진짜요? 먼저 네, 쓰고 이걸 있구나. 한 번 터치를 하고 네. 그러니까 원 클릭 터치라고 하는데 네. 카드 정보 다섯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네. 네, 그 아마존에서 네. 원클릭이라는 그거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게 네. 99년에 미국 특허청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쇼핑몰 검색하면 인터넷 쇼핑하려 그러면 네. 하고 고르고 액티브엑스 깔고 창 바뀌고. 창 바뀌고 한번 네. 끄고 그리고 다시 뒤로 켜서 갔다가 다시 검색해서 쇼핑몰에 네. 그 장바구니 담았던 거. 담아서 다시 검색하면 튕기고 인증서 하라고 했는데 인증서 만료돼서 다시 인증서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존에서는 카드 정보 등록하고 클릭하면 바로 그래 나 결제가 진짜 됩니다. 무섭다니까 가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보면 이게 배송료가 나오나 하다가 이렇게 네. 눌러보면은 바로 결제돼서 배송 네. 시작하고 이제 이러니까. 아 그럼 국내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못 쓰는 게 그 네. 특허 때문인 거예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액티브엑스 특허는 때문인가? 네 액티브엑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구현을 하더라도 네. 두 번째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액티브엑스 한번 액티브엑스 뜨겠지. 노란 줄이 이렇게 뜨겠지. 카카오페이로 네. 결제하시겠습니까? 네, 예, 뭐 그리고 공인인증서 인증이랑 뭐 비밀번호 써야 되는데 어떻게 클릭으로만 끝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키보드 그러네요. 보안을 통해야 되는데. 이게 그 정말 원클릭이라는 것 때문에 네. 아마존이 엄청나게 수익을 벌어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래. 네. 잠깐 정신 차리면 누르고 있어 이미. 뭐 정신 차릴 틈이 없어. 클릭 한 번이면 이 말 그대로 클릭 한 번이면 네. 구매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이제 매출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예. 네. 그리고 그것 덕분에 이제 사업 영역도 넓히고 있는데 이 미국 소매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네네. 미국 그 소매 시장의 2위부터 10위를 온라인 소매 시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원래?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2위에서 10위를 다 합쳐도 네. 1위를 못 넘어요. 아 정말요? 1위가 절반 이상을 먹고 있으니까. 그렇지 60%면 네. 40% 아무리 그치. 더 먹어야 못 1위가 먹잖아. 아마존이에요? 네, 1위가 아 아마존. 1위가 아마존이라고? 네. 엄청나네. 온라인에서 그럼 네. 1위가 그 우리나라 주식으로 보면 삼성 같은 거네. 그렇죠. 나만 해도 그 네이버 같은 거지. 예, 아마존에서 일단 검색해요. 뭐든지. 음. 그리고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굳이 아마존에서 안 사더라도 평가 지표 같은 게 돼. 대충 맞아. 가격이 평균가가 이 정도고 최저가가 이러니까 어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다른 데서 검색을 하죠. 네.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산다는 거야 혹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검색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좀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 아마존에서 근데 미국에서 구매하면 네.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미국이란 땅덩이가 너무 넓으니까 음. 끝에서 끝으로 막 배송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네. 오늘 구매하면 내일 받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한반도가 좁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상 민족성이 빨리빨리 이틀째면은 화가 나기 시작하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마존에서도 미국 사람들도 빨리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이틀 안에 배송을 하는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를 2005년에 런칭을 했어요. 맞아. 이게 그 프라임 서비스라고 해갖고 사실 이게 배송 빨리 하는 건지는 저는 몰랐고 네. 그냥 싼 가격 마치 코스트코 회원제처럼
그 싼 가격을 더 쓸 수 있는 프리미엄 회원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등급이 그런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 프라임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맞아요. 추가로 혜택들이 붙은 거고 처음 시작은 빨리 배송해 주는 게 네. 기본이었다는 미국 거죠. 전역에 이틀 안에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아 미국 안 전체 무조건 이틀 아니에요? 네, 이틀 안에. 로켓 엄청난데? 배송이 로켓 배송? 엄청난데? 그렇죠. 쿠팡으로 따지면 로켓 배송인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이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오 이틀이라니 하고 돈 내고 가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오늘 받고 내일 받는 건데 얘들은 오늘 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돈을 낼 정도니까 대박. 근데 대박, 연간 대박 99불이거든요. 작은 네. 돈이 아니에요. 10만 원이거든요. 1년에 10만 원이에요. 네. 어. 이 회원 가입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뭐 작은 돈이 아닌데 워낙 그런 수요가 높으니까 그쵸.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가입자가 많아요? 네, 가입자 현재 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지만 엄청 지금 많죠. 지금 이게 한 달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네. 처음을 하면 네. 99불을 안 내고 이제 한 달을 무료로 쓰는 건데 네. 그거를 한번 써보고 사람들이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그 미국권 내에 살고 있으면 그 제가 이제 뭐 여기 3명 중에는 제일 많이 해외에 있는 것들을 질러대는 탕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만 좀 사. 그 뭐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4주 전에 모토 360. 모토 360 깨진 360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사건이 있었죠. 뭐 예. 그렇게 뭐만 나왔다면 사는 습성이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러면서 보면은 저도 이제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해외에서 구매하면은 기본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받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 안에 그 배송 대행지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배송해주는 업체까지 할 때도 가끔 뭐 운 없으면 거의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흔한 일이라서 그렇게 저희가 한 게 그런갑다 아니죠. 하고 포기해버린 네. 거지. 근데 이거를 이틀 안에 배송해 준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갖다 준다는 느낌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스케일을 비교하자면 이 프라임이 지금 네. 현재 시점으로 지금 네. 2015년 7월 16일인데 오늘 지금 네. 이제 프라임 회원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임 회원들을 위해서 세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행사들도 네.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배송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 이미지가 프라임 하면 더 싸게 더 좋은 거 산대. 그리고 뭐 무료 배송도 되고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트코 회원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존이 앱스토어 시장이랑 책 시장도 있고 영화랑 이런 것도 하잖아요. 영화 이런 것도. 프라임은 이런 것들을 더 우대받아서 무료로 맞아요. 보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 프라임이었었는데 네네. 저는 배송은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혜택은 못 받았지만 전자책을 네. 무료로 다 빌려서 볼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많이 사용을 했었죠. 풀로 그 마치 구글 사용자들이 구글 프로그램만 다 쓰면 우리 여행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생활권이 좋아진다. 네. 그것처럼 아마존에 있는 모든 상품들을 쓰는 사람들이 되면은 책도 아마존 책으로 보고 킨들로 전자책으로 보고 뭐 아마존 TV도 설치하고 막 이렇게 다 식으로 하면 사실은 프라임 한번 가입함으로써 생활권이 완전히 다 업그레이드 바뀌는 되는 거니까 거죠. 네. 뭐 미국 쪽에서는 많이 소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아마존은 이제 슬슬 끌는 때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마존에서 네. 아마존에 아까 제가 최신 문물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예. 네, 네. 이제 하나씩 아마존에서 신기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아마존 프라임 에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냥 이게- 프라임이랑 다른 거예요? 네, 프라임이랑 다르고 가벼운 거요? 아마존 프라임 에어는 뭐냐면 네. 제가 아까 아마존은 모든 걸 자동화 시키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배송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드론이 와서 알아서 배송을 이거 해주는 거예요. 뉴스에서 드론? 본 것 같아. 네, 그- 드론 아시죠? 이렇게 네. 네 개 헬리콥터처럼 돼가지고 네. 조그만한 그 비행 물체. 네, 비행 물체. 우리나라에선 비행 금지인데. 아, 우리나라에선 나 절대 그거 뭔지 날아갈 알아. 수 없는 우리나라에선 절대 날면은 네? 북조선에 문제가 발생하는 네, 그 그거죠. 쿼드콥터라고도 하는데 그 네. 드론을 이용해서 그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그 안에 뭐 그 반경 한 1, 20km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건을 드론이 배송을 해줘요. 아 인터파크 따라할 수 없는 한계가 생겼네요. 네,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갈아 넣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럼 사람이 갔다가 임력으로 배달해주겠지. 그래서 뭐 가벼운 신기하네요. 거는 그리고 가벼운 거는 이런 걸로 방송 할 수 나왔을 있는 때도 진짜 신기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걸 추가금을 어쨌든 받고 한다는 거죠. 거죠. 지금은 약간 베타 테스트 네, 같은 네, 격이라서 뭐 지금은 뭐 근데 문제가 많지. 사실 누가 엽총으로 쏴서 떨어뜨리면 어떡할 거야. 나는 그럴 것 같아. 네. 나는 그냥 보이면 뭐 그 노선 있을 거 아니야. 자동화니까. 그럼 노선 밑에 사는 사람은 보고 있다가 야 날아간다 하면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신발 던져가지고 못됐어 진짜. 진짜 못됐다. 아니 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 이게 누가 보장을 해주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훔칠까 그 생각을 한 거지. 사람이 하면 사람은 책임이라는 걸가 있으니까. 네. 내가 누가 실수했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로봇은 블랙박스가 다 붙어 있으니까. 아니 그거야 그렇지만은 그래 뭐 그럼 총 쏜 사람을 찾겠지. 그렇지.
그리고 미국은 또 총도 갖고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네. 아마존에서 아마존 프레시라는 걸 또 런칭을 했는데 다 아마존 이름이 비슷. 프레시? 어렵지. 느낌에. 프레시는 뭐냐면 네. 그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로켓 배송이랑 비슷해요. 쿠팡의 로켓 네네. 배송이랑 뭐 풀떼기 같은 거 네네. 빨리빨리 배송해야 되는 거 네. 차가 돌아요. 신선도가 네, 중요한 아마존에서 거. 차가 돌아요. 네. 그런 아, 식품 진짜요? 같은 식품 그리고 뭐 세제 뭐 이런 것들 생필품들 있죠. 이런 것들은 차가 돌아요. 그래서 그날 주문한 거 그날 받을 수 있는. 그냥 차가 돌면서 그 안에 있는 거 꺼내주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이거 그거잖아. 우리 저희 은평구 저희 불광동 쪽 가면 있어요 아직도. 뭐 저기 뭐. 계란 뭐 맛있는 아, 계란이 근데 왔어요. 그거는 내가 파가 가서 사와야 되잖아. 왔어요. 근데- 은평구 모르시네. 은평구는 창문 열고 부르면 갖다 줘요. 아저씨 두 단이요라고 그러면 이렇게 다 갖다 줘요. 아저씨 두 단위 하면 갖다 주죠. 네. 이 아마존 프레시 회원들한테 아마존이 2014년 4월에 아마존 프레시 대시라는 걸 보내줬어요. 또 대시는 뭐야, 뭐예요? 그건? 뭘 대시는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아마존 대시라는 기계를 보내줬어요. 기계를 보내줬. 근데 이거는 기계? 이제 선택된 사람한테만 네. 보내줬는데 일종의 말한 프라이빗 대로 회원이네. 아저씨 계란 갖다 주세요 했잖아요. 네. 그 대시에다 대고 계란 2개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뭐 뭐 영어로 얘기해다 two eggs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그게 주문이 들어가요 그냥. 그럼 갖다 주는 거야. 시리야 시리? 말 그대로 진짜 시리인 거예요. 소름 돋는다 진짜. 2개 계란 2개 그리고 뭐 빨래 세탁 세제 2개 뭐 그치. 기저귀 5개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갖다 줘요. 띵동 이렇게 오는 거야 그냥. 그리고 오는 우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은 실장이 말한 것처럼 은평구 그치. 사시는 분들은 미래에 살고 계신 거예요. 약간 비하적 발언인 것 같았어요 방금. 아니 어쨌든 이거 우리나라에서 보고 갔네. 우리나라 보고 갔어 내 생각에. 그래서 이거랑 바로 이제 연동이 되는데 음. 말하는 게 이제 귀찮아진 거야. 이거 쓰는 사람들이. 그쵸. 자, 그러면 아마존 프레시 대시가 나왔죠. 네. 아마존 프레시 대시 버튼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뭐 자꾸 만들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주 쓰고 자주 떨어지는 것들 있죠. 맨날 예, 쓰는 것들. 네, 예를 들면 식빵 네. 그리고 뭐 미국이니까 세탁세제 뭐, 그리고 또 뭐 면도 날 네.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태그가 있어요. 그 네. 기계를 실제로 이제 거기다 붙여요. 벽에다가. 네네. 벽에다 붙이면 옆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그 물건 떨어질 때 누르면 주문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미국 생활권이신 분들은 사실은 아마존을 그럼 벗어나기가 힘들어지겠네요 점점. 완전 편한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이라서 뭐 네. 내가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음. 이런 이게 것들을 자꾸 이제 그쵸. 쇼핑에 그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을 하니까 네. 실제로 만약에 이게 퍼졌을 때 사용자들한테는 파급력이 엄청 파급력도 크고 아마존을 계속 쓸 수밖에 없게 되는 네.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지. 매일매일 우유를 일주일에 한 번씩 사는 아니 한 3일에 한 번씩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냉장고 벽에 붙어 있는 그 버튼 누르면 알아서 우유가 갖고 오는 거야. 네, 다음 네. 날에. 아,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버튼 생긴 게 네. 뭐 예를 들어 면도 날이다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네. 그럼 화장실 뭐 거울이나 이런 데 붙일 거 아니에요. 네. 면도를 해야 되는데 날이 없어. 버튼을 누르고 아니지. 몇 시간 기다려야 돼. 아니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 기다려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면도를 하면서 그 생각을 이거 하는 거지. 끝났네. 하면서 그렇게. 눌러놓겠지. 아, 그러네. 우유도 먹어가면서 한 팩 남았을 때 누르겠지. 아. 근데 어찌 됐건 그 저도 본 것 같아요. 그 정기 결제라고 해갖고 양을 정해놓으면 자기 정해진 양이 정해진 날에 갖다 준다라는 걸 본 건데 그걸 버튼으로 또 만들어놨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네요. 이거를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서 보세요. 아마존 네. 대시 버튼이라는 건데 네. 딱 보면 헐 이런 말이 나와요. 진짜 조그만하거든요. 네. 네. 얼마네요? 그 보통 그 명찰만 해요. 진짜 작네요. 그 옛날에 모토로라 미니 핸드폰 사이즈 정도인가 그럼? 그거보다 작아요. 그렇게 아, 그래요? 기칸 이렇게 오타쿠스러운 얘기를 예시로 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네 눈알만 해요. 그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한 중지랑 검지 네. 사이즈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걸 누르면 되는 거. 우리나라도 근데 이런 혜택들을 한번 받을 뻔했었어요. 이게 그쵸. 94년에 열렸는데 네. 99년에 삼성물산이랑 네네. 아마존이 업무 협약을 맺을 뻔했는데 이게 시도를 했는데 이제 아마존이 일본 시장 나갈 거다 이러고 네. 우리 시장을 한번 접은 적이 있었고 아, 멍청이들. 그래서 실제로 진출이 안 됐고 그리고 2009년에 인터파크랑 한번 또 논의를 했었어요. 예. 했었다는 카더라가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것도 뭐 잘 안 됐으니까 안 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아마존 코리아라는 회사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만 하고 있는. 곧 생긴다는 뭐 소문이 계속 있어요. 근데 직원도 소문은 그 모집하고. 매년 있는 얘기라. 좋습니다. 아마존만 벌써 거의 한 40분 얘기. 나 이거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오늘. 아니 뭐 아마존만 이렇게 얘기하면 못 써. 2부에 더 이어서 해.
아마존은 진짜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외 구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존부터 시작해요 대부분. 뭐 여성분들이나 다른 주부님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더 좋은 사이트들이 있지만 주로 소비하시는 것들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쇼핑하시는 곳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아마존에서 네 그냥 그것도 아마존에서 이제 취급을 하니까 사실은 결국 뭐랄까 시작을 아마존으로 하든 입문용. 끝을 아마존을 하든 어쨌든 아마존은 거쳐갈 수밖에 없는 해외 구매에서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아마존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인터넷 쇼핑의 시작을 이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존이 더 먼저네요. 네, 이베이는 95년에 설립됐습니다. 이베이가 2095년이었군요. 그래서 이베이 써보셨어요? 이베이는 많이 써봤죠. 이베이 구매 써봤어요. 많이 하셨어요? 네. 이베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오픈마켓의 원조 같은 느낌이잖아요. 옥션의 그렇죠. 네. 원조. 롤 모델이죠. 실제로도 가지고 있고요. 지분을. 네. 그렇군요. 경매해 보셨습니까? 이베이로? 해봤습니다. 나 뭐 했지? 전 기억이 안 나. 키보드 해봤어요. 키보드. 키보드를 경매를 했다고요? 키보드 사고 싶어가지고 네. 뭐 비딩 막 무슨 나도, 키보드? 나도 키보드 사고 싶었어. 무슨 뭐 에, 희귀한 그 맥용 옛날 키보드 이런 거 살라고 그러는 거지. 네. 네. 우리나라 아니 그 없어진 거 재고 단종. 네, 애플 키보드 뭐 이런 거. 애플 키보드 구하려고 거기서 네. 한참 이제 경매할 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네. 5만 원 주고 샀어요. 경매가 잘 안 되죠. 잘 안 됐어요. 네, 그게 그게- 딱 한눈 팔면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그 방식을 몰라서 다들 한국 사람들이 경매를 못 해요. 어. 우리나라 저도 그 짓을 저는 카메라를 그 필름 카메라를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 그 필름 카메라를 쓸데없이 자꾸 사서 모아요. 네, 그 잘못 세관 들어오다가 이제 적발되면 진짜 큰일 나는 것들도 있고 이러는데 카메라가 네, 그 올드 중고품은 이제 웬만하면 세관에서 다 넘어가는데 왜요? 중고품은 그 세금법에 해당이 안 되죠. 사실은 원래는 근데 해당이 돼야 돼요. 네네. 법적으로는. 근데 너무 낡았고 가격을 유추하기가 이제 실물이 없으니까 실제 판매되는 게 없으니까 세금을 추정할 수가 없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뭐 60년대 카메라 이런 것들은 경매가 올라오면 엄청 치열하거든요. 예. 자꾸 이상한 거야. 나는 지금 있는 가격보다 내가 조금 더 올려놨는데 네, 그리고 될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안 돼. 그래서 몇 번을 포기하고 이제 인터넷 그 해외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방법을 알아봤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경매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이야. 그러면은 그 경매 단위가 10만 뭐 11만 만원 1,000원 단위로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럼 10만 1,000원 올리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아마존 아니 이베이는 그 비딩이라는 거를 내가 30만 원을 비딩하는 거예요. 내가 지르고 싶은 최고 금액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금액이 거기 뜨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그 금액을 쓰면 지금 1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내가 올려버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라고 올리면 1,000원씩 계속 올라가요. 자동으로. 알아서. 또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네. 네. 그래서 3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문자가 옵니다. 문자는 알람이 와요. 네. 30만 원 넘어간 사람이 있는데 너 더 할래? 라고. 30만 원이 만약에 근데 계속 그렇게 어떤 사람 뭐 긍정 씨랑 저랑 싸웠어요. 계속 비딩을 해서. 그래서 1,000원씩 올려가다가 긍정 씨가 맥시멈을 25만 원을 써놨고 내가 30만 원을 써놓으면 25만 1,000원이 긍정 씨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25만 1,000원이 되면은 그 금액으로 낙찰되는 거예요. 그럼 난 25만 1,000원만 내면 돼요. 그때. 좋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경매하고 방법이 되게 달라서 사실은 방송에서 얘기를 해줄 필요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그 1,000원씩 하다 보면은 놓치거든요. 우리나라랑 결국은. 아예 네. 다른 게 네. 우리나라 옥션에서 경매를 하면 예를 들어서 경매 시작 10분 전에 최고가가 또 올라왔어요. 그럼 계속 시간이 연장되죠. 계속 연장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니까. 끝나지 않는 싸움을 네. 하는 건데 누군가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네, 이베이는 그냥 칼같이 끝내는 대신에 네. 방금 은 실장이 말한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을 이제 뭐 자동 입찰이라고 네네네네. 하는데 자동 입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좀 경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저는 편의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꼈던 게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어요. 이게 왜냐면은 사실은 우리 현실 경매에서도 원래 그 시간 늘려가면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인터넷 경매라는 거를 반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특수성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만 알고 계셔도 웬만한 물건들은 원하시는 가격에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안 내시고 그냥 나는 얼마면 사고 얼마면 안 살래라고 하고 가격을 걸어 놓으시면 네.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가끔
됐다고 오기도 하고 안 됐다고 오기도 하니까. 재밌는 게 네. 그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사는 경우가 경매 말고도 네. 우리가 지난 화에 네. 그 G마켓에 흥정 기능이 있다고 흥정하기. 했잖아요. 네네. 이베이에도 흥정 기능이 있어요. 경매 아니고 새거 파는 사람들한테 흥정을 할 수가 있어요? 새 거 파는 사람한테 네. 나 이거 100불짜리인데 근데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한 50불 정도로 던져봐요. 보통은 네네. 반값 정도로 던져보고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중간 가격대에서 흥정해서 살 수 있어요. 이거 그 중국 쪽 그 짝퉁시계 파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거 아니야? 비슷한 거예요. 가격이 도대체 원가가 얼마길래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라고. 그- 안 사 그 가격 하면 맞아요, 막 맞아요. 엄청 내려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베이는 판매자한테 엄청난 권한이 있어요. 잠깐만요. 근데 이베이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 이베이는 경매 사이트죠. 경매 사이트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아마존이나 이런 거에 밀려서 이제 그 오픈마켓처럼 일반 판매자도 입점을 하고 있고 네. 새 물건을 제대로 사업자를 내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진짜 네. 경매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이제 그거죠. 경매냐 아니면 바이 나우라고 해서 네. 실제 그거냐. 바로 사느냐.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흥정이라는 기능이 또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바이인나우를 그냥 보통은 경매를 하다가 네. 빡쳐서 그냥 바이인나우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아니면 반대로. 거꾸로 이제 나는 바로 바이인나우 직구를 하고 싶은데 네네네. 내가 뭐, 얼마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좀 흥정하는 경우도 네. 있죠. 그 흥정이 저번 편에 말했던 거 중에 있지 않았나요? G마켓이 G마켓. 있었어요. 그 따라한 거예요, G마켓이? G마켓이 이제 따라한 아이디어를 거로, 얻은 거 정도지. 벤치마킹 한 거였죠. 이베이는 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진짜 우리나라 옥션이나 G마켓은 오픈마켓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픈마켓에 있는 상품들을 최대한 끌어다가 노출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이베이를 보고 있으면은 약간 한 발 떨어져서 관망하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네. 이베이는 그때 저번 화에서 네. 윤 실장이 이런 사이트 보고 약간 봉이 김선달 같다 이런 네네네. 얘기 하셨잖아요. 네. 스스로도 이베이는 진짜 봉이 김선달이에요. 아예 그렇죠. 그냥 관망만 하고 아무것도 있어요.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이베이는 쓸 때 취소도 마음대로 못해요. 판매자가 다 해줘야 돼요. 판매자. 저 취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걸 해야 겨우 판매자가 취소를 해주는. 싫은데 난 네가 해서 난 이미 포장 다 했어 보낼 건데. 그러면 사야 돼? 거예요. 사야 돼? 사야 무조건 돼. 사야 돼요. 어. 그러면 못하고 받은 다음에 반품을 시켜야지 차라리.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취소 요청을 하고 그러면 네. 이제 구매자한테 페널티가 계속 쌓여서 나중에 맞아요. 구매를 못하는 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잠깐 아마존 얘기하고 바로 이베이로 또 넘어왔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 맘 편하게 그냥 쇼핑몰에서 사는 케이스인 거고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 수많은 그 밀림 같은 곳을 뒤져서 경쟁을 통해서 얻어가는 곳이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트랜스포머 보면 네네. 이 안경 어딨냐고 위키 안경 어딨냐고 너 네. 이베이 아이디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도 막 팔아요. 그냥 그렇죠. 세상에 뭐 없는 물건 없다. 이베이 아마존에 없다면 이베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희귀한 걸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베이를 노리시고 흔하게 좀 더 편하고 싼 걸 원하신다면 그 아마존을 찾아보시면 될 것 이베이가 같아요. 사람들이 페이팔을 많이 쓴다고 하니까 네. 페이팔을 사버렸어요. 페이팔이 납부 방법 프로그램 사이트죠.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페이 같은 건데 네네네. 이게 원래 있었던 카카오페이를 좀 더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구나 이러고 이베이에서 페이팔을 그냥 사버렸어요. 사실은 저희가 일부 내내 아마존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긴 했는데 아마존이 다음 세대 쇼핑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꽤 많이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은 진짜 쇼핑에서 숨은 뭐라고 해야 되지? 권력자는 네. 이베이죠, 사실은. 뭐 대놓고 권력자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권력자고.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베이 안에 있는 상품은 뭔가 그 찾기 힘들고 보장되지 않는다는 느낌. 아까 말했던 봉익임설달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미국권 내에서도 이제 뭔가 이베이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몇천 원 더 주고 아마존에서 사는 게 낫다.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베이랑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적당히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는 근데 것 같아요. 서로 네. 그 하고자 하는 타겟도 다르고 약간 그렇죠. 물건을 파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마존은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거의 새 거 사겠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베이는 신품, 중고 그리고 나는 이거 말 안 해줄래. 네. 그 언급 없음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 상태가 보면, 어떤지 알려주지 미스테리 않겠습니다. 박스요. 그래서 이런 껍데기 것들을 보면
딱 봤을 때 아예 두 사이트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겹치는 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부에 저희가 그 원래 이제 다양한 해외향 그 쇼핑 사이트들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뭐 워낙에 큰 공룡이다 보니까 아마존이랑 이베이만 얘기를 하고도 일부 시간을 거의 다 할애했네요. 네. 예. 몇 가지 더 작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우리 안 작아요. 아니 그치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아마존과 이베이에 비하면 아유, 안 작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또 얘기를 또 나눌 건데 일단 1부를 이쯤에서 잠깐 끊고 2부에서는 그럼 조금 더 흘려서 네. 그 이베이 아마존의 메인 타겟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들 외에 약간의 그 다른 범위의 범위의 네. 물건들을 판매하는 우리 지난 9화 마지막에 나왔던 남한테는 있지 않는 희귀한 걸 찾는 방법들을 네. 그런 서비스들 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 해외에서 구매하는 방법론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부 정신없이 말을 하니까 목이 아프네요. 쉬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